오늘 오전에 남북 도로, 철도 연결 착공식이 북한 개성에 있는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막혔던 남과 북의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는 어떤 상징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모처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좋은 소식입니다. 한 의원님, 네. 자, 이번 착공식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9.19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문에 들어있죠. 네. 일단은 물론 연내 착공한다는 게 그렇죠. 연내 착공이요. 네. 약속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물론 뭐 실제 삽을 뜯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이죠. 상징적인데 착수식이라고도 하고 네. 결국은 뭐 저 비건 대표까지 만나서 워킹그룹 한미간 열어서 물자 반입 안 한다. 약속 다 한 다음에 제재 면제를 받아서 한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공동선언의 합의문에 연내 착공한다는 합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이 의미는 북한에 주는 시그널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국내외로 이렇게 우리 한국 정부가 남한 네. 정부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네. 어찌든 한다 하면은 어떻게든 김정은 위원장도 가까운 시일 내에 답방, 우리는 뭐 연내 답방을 해석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이 평화 이거는 흔들림 없이 가지고 가겠다. 네. 저는 그래서 아주 알겠습니다. 사실 뭐 착공식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지금 당장 시작할 수는 없는, 삽을 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착공이라기보다는 착수식의 의미가 더 착수식의 의미가 가깝다. 가깝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하면서 한미 간의 워킹그룹 통해서 그다음에 25일까지도 그러니까 날짜는 이미 13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만 25일까지도 유엔에서 대북 제재 관련해 갖고 협의를 하면서 거기 승인을 받아갖고 이제 진행이 됐죠. 그렇죠. 오늘 착공도 사실은 뭐 남북 협력 기금 중에서 한 7억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삽을 뜰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의 합의가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유엔서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제 첫 삽을 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뭐 첫 삽을 떴다는데 의미를 저도는 부여하고 싶어요. 근데 북한이 정말로 이제 비핵화를 하고 그다음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 판문점 선언, 그다음 평양 선언 이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내년도에 이제 그 정부에서는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1,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철도 사업으로 한 3,600억 정도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착수하고 설계하고 이제 시작이 되면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사실은 몰라요. 뭐 심지어는 48조, 뭐 72조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숫자라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행이 되면서 여야간 검토를 해야 되고 여야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 유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삽을 둬서 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지난한 과정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오늘 행사는 일종의 세레모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상징적이죠. 상징적인데 그래도 이 출발이 저는 다른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 몇몇만 봐도 원래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참석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얘기도 조금 들렸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했다거나 아니면 답방 시기가 이게 맞춰졌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른바 보기가 좋았겠죠. 양 정상이 참여하면은 지금 또 오늘도 뭐 저기 유엔 쪽이나 불렀습니다마는 좀 더 급이 있는 분들이 와서 했으면 좀 더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도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못 됐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일단 약속을 지켜서 이게 시작됐다는 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출발하는 거고 드디어 우리가 저기 이제 대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에 그래서 몽골, 중국, 러시아 쪽 그렇죠. 인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는 여야나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론의 차이죠. 그 속도와 그런데 시작을 했으니까 모두 지켜나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지금 아까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요.
오늘 오전 10시에 사실은 그 북측 개성에 있는 판문역에서 이제 행사가 열렸는데 이게 서울역에서 출발한 우리 측 기차 그리고 평양에서 출발한 북측 기차가 이제 만난 겁니다. 그죠? 아마 판문역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도착해서 북측에서는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방강수 민족협력위원장 그리고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참석을 했는데 장관급 행사입니다. 어쨌든요. 친목 서명식이 끝났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김현미 장관이 좀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역시 좀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부가 주관을 하는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건 일종의 경제 협력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마 행사에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그 철도 화물 열차를 운전했던 당시에 기관사 그분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일종의 상징적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게 실질적으로 속도를 내려면 북미 관계 개선하고 비핵화 문제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설계부터 좀 시작을 하겠다. 일단 대북 제재가 걸려 있으니까 당장 돈이 들어가는 일들은 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 설계만 해도 한 1년, 2년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요. 얼마 전에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국내 보도된 걸 보면은 굉장히 상황이 열악해서 뭐 시속 한 30km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철로뿐만 아니라 철목까지도 굉장히 많이 훼손된 상태라 일단 그거를 설계하고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쪽 그 기관차 내지는 레일하고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종합 점검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뭐 한 1, 2년 뭐 설계 기간이 지나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북 간의 이 대화 국면 교착돼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풀리고 유엔 제재 문제까지 풀리고 뭐 이러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분이 지금 저 사람이 리선권 냉면 발언으로 한참 문제가 됐던 이번에 좀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측 그 관계자들하고 기자단이 오후에 한 3시쯤 도착하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얼굴도 보이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도 보입니다.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은 연락을 못 받았다라고 했는데 조명균 장관 3번 전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 갖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조명균 장관은 3번 전화했는데 연락이 없었다. 회의 모르는 전화 안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경원 일부러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난 모르는 전화를 안 받았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뭐 돌아오고 나면 얘기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예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걸 예고하는 어떤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시작 대목이고요. 일단 정부 측에만 해도 경의선에 한 7조 8천억, 그 다음에 뭐 동해선에 14조 9천억인가 뭐 이 정도 토탈 한 25조 요것만 해도 주게예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는 뭐 80조, 100조까지도 넘어가는 사실은 지금 현재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 논의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국회 비준을 좀 해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안 됐고 평양선에 대해서는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셀프 비준을 하셨잖아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한테 좀 깨끗하게 내놓고 그다음에 여야 합의하에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박수 받으면서 지나가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북한의 제재를 푸는 것. 그에 앞서서 그 북미 대화 진전. 그러려면 이제 북한 비핵화 진전.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진전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비건 대표의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북한에 이제 꽉 닫혀 있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고요. 일단 유화 제스처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저번에 얼마 전에 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왔을 때 그 비공개라도 그 판문점에서라도 그 최선희 부상하고 윤호성 부상하고 만나길 좀 바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었죠. 근데 실제 뭐 생각이 있었는지 어쩌면 몰라도 3박 4일간이나 좀 길게 왔었죠. 왔는데 결국 못 만나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식의 보고를 실제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 대표로부터
우리 정부로부터 이제 받은 설명 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북한하고 접촉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런 트윗을 했어요. 근데 불과 한 열흘 전만 해도 시간은 많다 뭐 우린 서두르지 않겠다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우리 정부를 통해서 비건 대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알맹이 있는 보고를 받아서 이게 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년 초에 실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뭔가 지금까지 6월 그 싱가포르와 다르게 뭔가 새로운 뭐 가시적인 실질적인 합의문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담겨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 국내 상황은 아닙니다만 미국 내 정치권에서 정치가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내부적으로 지금 뭐 국방부 장관도 뭐 이렇게 경질하고 그렇죠. 했습니다만은 네. 이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대단히 대북 문제 관련해서도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전 공화당 못지않게 강경 목소리를 내면서 소득을 내고 북한을 못 믿겠다. 그러면서 많은 매체들이 또 뭐 개선 무슨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약간 조바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임기가 2021년 1월에 끝나고 그러면 당장 내년 초에 만나서 어떤 합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불능화 과정을 거치려면 1, 2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본인도 재선에 큰 업적으로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의 상황이 맞물려 가지고 현재로서는 미국이 조금 한 발 앞서 나갈 앞 스텝을 밟았다고 할까요? 한번 만나보자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변인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의 반응인데 아직 뭐 여기에 대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눈여겨 볼 만한 것이 성탄 축하 동영상을 보냈는데 이 부분은 북한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짧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 전에는 뭐 이메일이나 팩스 같은 걸 보냈는데 영상 메시지를 보낸 거는 북한도 이 남북 간의 문제, 북미 간의 문제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무언가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깊은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뭐 보여줬던 영상, 소개된 영상에 보면은 사실은 그게 사실관계가 얼마나 부합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심이 하나 들고요. 12월 초에 유엔이 전 북한에 대해서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지정을 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도 채택을 했었잖아요. 일부러 성장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전 교황 방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로 저거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우 정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